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시간 좀 가지려고 해. 먼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우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fx 값, 이것이 바로 극한 값인 거잖아, 그지? 이거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의 함수 값, 곧 y 값의 목표 지점이 어디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목표 지점을 묻고 있는 거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x 값은 아직은 a가 아닌 상태인 거야. 그리고 fa가 얘는 함수 값인데 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그 지점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따라서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얘가 어떠한 특정 값 a에서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잡고 a, c라면 이 그래프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은 b가 되는 것이고 fa 값은 c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런 느낌이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2025년에 이제 대학에 갈 텐데 x가 2025로 갈 때 우리의 목표 지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2025년에는 어떠한 대학에서 어떠한 것을 공부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랑, 실제로 우리가 2025년에 딱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는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거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극한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 그렇다면 얘가 특정 값을 갖는다라면 얘가 A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처럼 왼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게 되냐면 우극한과 그 다음 좌극한에 대한 그 극한 값이 모두 어떠한 특정 값으로 같아야 돼. K라고 할까? 이 특정 값으로 같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이 K를 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 fx는 x는 a에서 수렴한다, k에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야. 그렇다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느냐?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값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었겠지. 이렇게 되면 a에서 수렴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지. 왜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또는 어떤 특정 값 a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물론 똑같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무한대는 숫자가 아닌 특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같은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수렴하는 것은 아니야.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또 뭘 배울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fx, 끝까지 x가 무한히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볼 수는 없잖아. 그죠? 상상은 가능해. 무한히 커져간다면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라든가, 그죠? 또는 계속 커져 올라간다면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가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럴 때 뭐 이런 경우가 됐겠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값을 수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얘가 무한대로 가면서 쭉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또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배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있었지? 1차 함수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2차 함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리 함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리 함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수 함수도 있었을 거고, 로그 함수. 지금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한번 좀 떠올려 봐봐. 그리고 뭐 삼각 함수. 이런 함수들을 배웠는데, 이 함수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의역 내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지질 않아. 물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진 듯 보이지만 아무튼 정의역 내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지점이라면 끊어져 있지가 않아. 그럼 끊어져 있지 않다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갈 때 이 극한 값과 그 다음에 함수 값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해서 함수 값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대입했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런 부정형 같은 경우에 나왔었을 때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또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무한대와 무한소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무한대서부터 먼저 따져보면 무한대 플러스 2라든가, 그죠?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됐을 것이고, 얘도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그 다음 2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2 나누기 무한대, 얘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의 값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이 경우는 꼭 기억하자. 무한대분의 2는 0이 된다. 그리고 무한대끼리 계산도 한번 알아볼까? 그렇다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렇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몰라.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몰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부를 거고, 이것에 대한 계산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한소도 마찬가지. 무한소 더하기 2는 있으나 마나. 무한소는 절대값의 크기가 한없이 작아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해. 상관은 없어. 0 빼기 2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물론 뭐 2 빼기 0도 2가 됐겠지. 0 곱하기 2는, 무한소 곱하기 2는 0인 거고, 무한소 나누기 2도 0인 거고. 다만 2 나누기 무한소, 다시 말하면 0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엔 이 0의 값, 이 무한소가 절대값이 0에 가까워져 가지만 양수 쪽에서 오느냐 음수 쪽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한소끼리 계산도 무한소 더하기, 무한소 빼기, 무한소 곱하기 무한소도 모두 0으로 수렴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무한소 나누기 무한소, 다시 말하면 0분의 0꼴에서는 보통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극한을 이제 배워 나갈 텐데 그 전에 잠깐 정리 좀 하고 가려고 한번 생각해 봐봐. 다음 같은 함수,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 1이고
때 여기는 3이 됐겠지. 얘는 fx는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걸 한번 고민해 볼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져 가는데 이 뿔에 x 플러스 1 얼마일까? 2에 대한 우극한 값이니까 이 점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렇다면 3이 됐을 거야.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져 가는데 좌극한에 x 플러스 1이라면 마찬가지 2로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까 3으로 오는 거야. 얘는 목표 지점이야. 그리고 함수값 f2는 뭐가 되는 걸까?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는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 얘는 함수값이 3이 되기 위해서 위쪽에서 3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야. 여기 딱 3이 있었다면 3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방향으로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지. 따라서 얘의 크기는 3은 여기 무한소를 살짝 붙여놓은 이런 느낌. 자극한도 마찬가지. 2의 왼쪽에서 3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y값 입장에서 본다면 3을 향해서 오기 때문에 3보다 조금 작은 쪽을 향해서 온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따라서 얘의 의미는 목표는 3이긴 3이지만 3보다 조금 작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극한값은 3 맞아. 그런데 목표 지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F는 그냥 3인 거고. 따라서 얘네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 이거랑 이런 함수도 보자고. 이번엔 gx를 그릴 건데 gx는 이번엔 상수함수야. gx는 3이라는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의 좌표가 그냥 3인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2라고 잡는다면 이 점에 대한 좌표는 2,3인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해볼게. 리미트 x가 2에 대한 우극한일 때 gx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2에 대한 좌극한일 때 gx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g 이 값은 얼마야? 3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우극한, 좌극한. 그치? 그리고 함수값도 3. 그렇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3으로 유지되고 있잖아. 3보다 위쪽에서 3보다 조금 큰 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3보다 작은 지점에서 3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따라서 상수함수일 때는 얘네들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갖게 돼. 똑같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함수지만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봐봐. 한번 봐보자. 5번째인가?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예를 들어서 fx를 한번 잡아볼게. fx가 4라는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놈이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는 4,2 여기는 4,1 이렇게 가정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런 얘기야.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인데 x 플러스 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그렇다면 좌극한 값은 그냥 4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에 잠깐만 여기 잠깐 지워볼게. 얘가 f의 x 플러스 3. 그냥 x 플러스 3은 그냥 1차함수에 대한 극한인데 이번에 fx랑 1차함수인 x 플러스 3이 합쳐져 있는 이런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야. 보통 이제 f는 뭐 겉함수, 뭐 x 플러스 3은 속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지금 합성이 되어져 있어. 그럼 이때에 대한 극한 값은 얼마겠느냐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파악해야 돼. 왜냐면 그냥 단순히 1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해서 얘를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인데 1을 집어넣으니까 f4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이쪽인지 또는 이쪽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게 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잠깐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다음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거고 여기가 3, 그럼 여기는 1일 때 이 점은 1,4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1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x 값은 이쪽 방향으로 왔을 거고 따라서 이 그래프를 쫓아가기 때문에 마찬가지 4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4에 대한 4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4에 대한 좌극한의 의미를 갖게 돼. 따라서 얘에 대한 값은 f의 4 마이너스 또는 4 마이너스 0 뭔가 무한소를 붙여놓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 그래프 상에서는 4보다 작은 지점에서 오고 있었을 테니까 그치? 얘가 이제 정역이 된 거죠. 헷갈리면 안 돼. 값이었지만 지금 f 입장에서는 x값 정역에 해당되는 거야. 따라서 x값 4보다 작은 지점에서 4에 대한 좌극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비교해보자고. 리미트 x가 1뿔로 가는데 f의 x 플러스 3을 보자고. 그렇다면 1보다 큰 쪽 방향에서 오고 있는 거니까 얘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겠지. 그렇다면 얘는 4보다 조금 더 큰, 조금이라도 더 큰 그 방향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4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 만약에 다음 같은 놈이 있었어. 이런 함수였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얘는 y는 뭐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함수야. 0,3이 꼭지점이었겠죠. 그치?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1,4가 됐을 거고, 그죠?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비교해보자.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일 때 f의 x제곱 플러스 3을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렇다면 1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1을 보다 작은 방향에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왔을 거라고. 괜찮니? 그렇다면 얘는 마찬가지 f의 4에 대한 빵이 됐을 테니까 그치?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한에 f의 x제곱 플러스 3이었다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왔을 테니까 이렇게 내려왔겠지? 그렇다면 얘는 f의 4뿔빵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위랑 같은 계산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될까? 이건 어떨까?
마이너스 1이었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얘는 1보다 작은 쪽 방향으로 이렇게 왔을 테니까 이렇게 왔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4는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얘는 f의 4뿔방의 의미를 가져서 얘는 1이 됐을 거고, 그죠? 4뿔방.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었다면 f의 x제곱 때문에 이번엔 하나의 예만 한번 더 들어볼게. 이번엔 y는 x제곱 플러스 4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리미트 이번엔 x가 0으로 가볼까? 0 마이너스에 f의 x제곱 플러스 4야.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 0이 여기잖아, 그지?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0에 대한 좌극하니까 이렇게 왔겠지. 여기가 0,4였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왔을 테니까 얘는 f의 4보다는 조금 더 큰 쪽 방향을 향해서 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의 의미를 갖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에 x가 0에 대한 우극한이라면 f의 x제곱 플러스 4가 됐을 테니까 얘는 f의 우극한이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0에 대한 우극한이면.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쫓아왔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4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테니까 4보다 조금 더 큰 방향을 향해서 갔을 거야. 따라서 얘도 f의 4뿔 방향을 가질 거고 얘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면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 따라서 지금처럼 합성함수가 합성함수의 의미를 파악을 해줘야 돼. 이 속함수가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이번엔 우리는 어떤 내용을 또 배워야 되냐면 조금 더 공간만 조금 더 확보만 하고 해볼게.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성질인데 6번째 내용이죠.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성질인데 fx와 gx가 있었을 때 얘네들이 수렴하고 수렴을 해.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고 수렴을 한다면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곱하기를 나누기를 하든 얘네들은 모두 수렴을 한다. 물론 얘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나누는 값은. 그렇다면 얘는 모두 다 수렴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어느 한쪽은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수렴하고 발산하는 애들이 극한값을 수렴인지 발산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얘는 발산한다. 왜냐면 얘는 어떤 특정 값으로 예를 들어서 3으로 수렴하는데 얘는 정확한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된다면 3 더하기 1, 3 빼기 1 같아질 수가 없었겠지. 따라서 무조건 발산한다.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 이제 수렴을 하는 놈과 발산하는 놈이 곱해진다면 그때는 일반적으로는 발산을 하겠지. 왜냐면 얘는 뭐 3으로 수렴을 하는데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는 5로 수렴을 해. 그럼 서로 곱한 값 6, 15 같아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만 발산이 우극한 좌극한이 각각의 2, 5로 발산할 때도 수렴할 때가 있어.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얘의 값이 3이 아니라 뭐가 됐을 때라고? 0이 됐을 때다.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수렴하는 함수와 발산하는 함수가 곱해졌을 때 얘가 특정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면 수렴하는 놈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발산하는 놈과 발산하는 놈은 더하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모두 다 직접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극한, 좌극한을 비교해 봤었을 때 얘가 2 마이너스 2인데 얘가 5 뭐 2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져서 둘 다 발산을 해. 이렇게 된다면 더하기 곱하기 모두 발산을 하는 거죠. 결과물로서는. 하지만 얘가 지금처럼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린다면 얘네들은 각각에 대해서 더했을 때 0으로 수렴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고, 곱했을 때도 마이너스 4 같아지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조사를 직접 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